안녕하세요. 뻥빨량의 야매 중국어의 뻥빨량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자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터넷 주소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중국어의 기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국어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 강의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언어에 관련된 전문 용어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용어만 조금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는 이제 대부분의 문장의 앞쪽에 쓰이면서 이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특정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가 하는 행동 혹은 주어가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이제 수어고요. 목적어는 이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의 대상. 그리고 이제 중심어라는 거는 이제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뭐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수식을 받는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이제 중심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그 밑에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서 주어, 수어, 목적어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한국어 문장이 있는데 보면은 나는 책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책을 본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주어는 나, 그러니까 책을 보는 주체죠. 그러니까 책을 보는 사람이 나. 그러니까 주어는 나. 그리고 책을 본다. 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책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 이건 이제 수어인데,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라는 게 이제 수어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똑똑하다. 보면은 이제 주체가 우리잖아요, 우리. 이 똑똑한 게 누가 똑똑하냐? 우리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 그리고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다는 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 수어, 목적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수어의 순서로 되어 있죠. 물론 이 밑에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어의 그 큰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문장 성분의 그 위치 변화가 자유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책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책을 나는 본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책을 본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리고 밑에도 우리는 똑똑하다. 똑똑하다. 우리는 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이 좀 이제 문장 성분의 위치 변화가 좀 자유로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어 뒤에 는 그리고 여기 목적어 뒤에 을 이런 단어들이 보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변하더라도 이 성분이 어떤 건지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어의 기본 구조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는 방금 배운 개념이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 수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다. 라면은 주어, 수러, 목적어 생략, 목적어 없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없다면은 한국어의 기본 구조는 주어, 수러가 되죠. 목적어가 생략될 경우,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을 경우, 중국어도 목적어가 없을 경우 주어, 수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랑 한국어랑 기본 말하는 어순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장의 스타일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똑똑하다. 상태,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장들,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장들, 이런 형식의 문장은 한국어나 중국어나 같은 형태로 말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나는 책을 본다. 이거 지금 한국어의 그 문장이잖아요. 이제 주어는 나, 수어는 보다, 목적어는 책.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어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어 마인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어, 수어, 목적어죠. 그러면 주어, 나, 수어, 보다, 목적어, 책.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이 한자가 이 워 같은 경우는 나에 해당하는 한자, 칸은 보다, 책은 슈 이건데 워, 칸, 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책을 보다 이런 뜻이 돼요. 밑에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의 상태, 그쵸?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도 주어, 수러, 중국어도 똑같이 주어, 수러. 그러면은 주어는 우리, 수러는 똑똑하다. 우리 똑똑하다. 이제 중국어 마인드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똑똑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워먼 이게 우리고요. 총밍 이건 똑똑하다. 워먼 총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중국어로 되는 거죠. 우리는 똑똑하다. 중국어의 그 기본 구조에서 이제 팁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중국어가 어떤지 약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중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다 붙여서 써요. 지금 여기는 제가 그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띄어놨는데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중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어에는 이 은는과 같은 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사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전문 용어는 그 언어의 그 전문 용어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조사 이거는 그냥 잊으셔도 되고 이런 은는 나는 책을 이런 을 중국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중국어는 글자를 변형시키지 않아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제라고 해가지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유로 부정을 하든 뭐 의문사를 만들 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바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랑하다라는 예를 들어보면은 사랑한다, 사랑했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러를 많이 바꿔주는데 그 수러의 그 글자 형태 자체를 많이 변형시켜 주는데 중국어는 한자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변형은 없어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그 오늘 그 나왔던 중국어 문장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꼭 외우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